안녕하십니까. 듬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렇게 김정희 세안도 학생이 이제 문제 푸는 거 배웠는데 한 번쯤 좀 정교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서 녹화를 합니다. 자, 김정희가 호가 뭐죠? 추사 김정희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추사체라는 글자가 있는데 굉장히 비싸요. 왜 그러냐면 이 우리나라 역사에 있는 이 비석 있죠. 금성문 비석의 글자를 이렇게 새기죠. 네. 이런 걸 전부 다 탁보를 떠가지고 중국의 글자체까지 다 합쳐서 자기만의 독특한 글자체를 만든 사람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탁본 글씨체를 연구해서 자기만의 고유한 개성적인 글자체를 만든 사람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굉장히 글씨를 쓰고 하는 거, 글자의 모양새, 디자인 이런 것과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겠죠. 그 글씨 자체가 비싸요. 그런데 이제 그림도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 보면 첫 번째 김정희가 제주도에서 귀향살이 할 때니까 이렇게 글자는 잘 썼지만 귀향살이 하면서 뭐 굉장히 벼슬을 많이 한 건 아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중요한 건 뭐예요? 완성이죠. 뭔가의 예술적 글자던 사대부의 기상이던 그죠? 그래서 중국 북경에서 사신으로 갔다 오면 온 사람은 자기가 아니야. 자신을 잊지 않고 귀한 책을 구현해준 제자 이상적이란 사람이 귀향살이 할 때 북경 갔다 오면서 스승님 이 책 괜찮습니다 하고 하니까 책이 제일 좋지. 이런 사람은 책을 주니까 고맙지.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서 줬다고. 됐어요? 자, 그런데 동양화라는 것은 매, 난, 국, 주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매화는 봄입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이렇게 돌아가면서 만들어지면서 이게 관념도라고 해요. 관념은 뭐냐면 생각, 실제 보고 그리는 게 아니라 상상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난이라면 모름지기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난 1번은 이렇게 치는 거거든요. 2번은 이렇게 치는 거예요. 3번은 요 가운데를 가르는 거예요. 이렇게 4번 뭐 이런 식으로 치고 쭉 해가지고 꽃 난같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바위 이렇게 그리고 이해됐나요? 이런 식으로 그리는 순서도 있을 것처럼 이게 관념 뭐야? 사고 생각 그러니까 현실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안견의 진경산수화가 진짜 경치에 대한 산수 진경산수화가 나오기 전까지 이렇게 관념적으로 그렸는데 관념으로 그리면 여유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텅 빈 공간이 있어야 돼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여백의 미라 그래요. 여백, 공간의 미. 그래서 동양화는 가운데 딱 그려지거나 꽉 채우지 않고 한쪽을 비워놓으면 이게 텅 빈 공간이 무한한 선비의 자유, 우주의 기상. 이해됐나요? 깊은 마음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뚜렷하게 그리느냐, 형체만 그리느냐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한겨울,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 극한의 추위, 한겨울인데 겨울 한가운데, 가운데 극한의 추위에도 아랑곳, 뭐 아무 상관 않고 토담집을 중심으로 자, 이게 뭐라고요? 소나무죠, 소나무. 자, 그러면 여기에 매난국 쪽에 안 들어가네요. 그러면 오가에 보면 수석송주거라고 하겠어요. 수석, 물석, 송, 대나무 송, 죽, 대나무 죽, 월. 자, 대나무는 여기도 들어갔는데 달이 들어가고 물하고 돌이 들어갔죠. 여기에 소나무 송이 있는데 이게 오우가 5개 벗이에요. 오우가. 이 소나무도 푸른데 이 소나무가 절벽에 꼬비꼬비해서 늙은 소나무는 늙은 신화, 고신. 외로운 신화도 되지만 늙은 신화도 되는 거예요. 노신, 늙은 신화. 이 소나무가 언제요? 겨울에 파랗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나무는 뭘 뜻하는 거예요? 선비를 뜻하는 거예요. 선비. 자, 이 선비가 이렇게 집이 있으면 자, 동창은 아이들 방이에요. 동창이 밝았으니까 아이야 빨리 밥 매러 가라. 서쪽 창은 침실이에요. 여인의 방. 자, 북창은 북창사무라고 해서 선비의 방이에요. 그래서 검고, 술,
시, 이걸 북창사무, 북창의 세 가지 벗이라고 그래요. 술 마시면서 시을 푸면서 검은 거 특허. 이거 선비가 노는 방이라고. 이걸 풍류라고 해요. 풍류는 뭐냐? 멋스럽게 노는 거예요. 술 먹고 개걸지게 노는 게 아니라. 이해됐나요? 운치 있게 노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검은 거 술 시를 하면서 뭐라고요? 화선지를 꺼내갖고 이렇게 사군자를 그리든지 수석송주거를 그리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극한추위에 소나무가 잣나무로, 잣나무가 소나무로, 잣나무죠. 두 그루. 오른쪽에 잣나무 한 그루와 소나무 한 그루. 자, 소나무와 잣나무는 이게 실리적이기도 하죠. 잣이라는 열매가 열리죠. 네. 소나무는 실리는 없지만 의연하게 당당하게 서 있죠. 잣나무와 소나무는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송송송송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이. 그래서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잣나무끼리 여기는 두 그루가 있고 소나무는 한 그루가 있고, 그죠? 자, 그렇게 돼 있으면 특히 굽어 있는 소나무는 오래된 거죠. 아, 이게 노신이야. 그러니까 굽은 나무가 선산 지킨다, 산을 지킨다 라는 말도 있거든요. 굽어 있는 오래된 늙은 신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진세파, 당파를 견디죠. 하지만 소나무니까 부러질지언정 절개를 지킨다. 그래서 의지와 절개라고. 자,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세한 추운 이후에 그 이후에 연후에야 안다. 송백 소나무와 백 잣나무의 후조야. 그죠? 그러면 이게 조락한다고 후에 떨어지는 것을 안다. 소나무와 뱃나무가. 그러니까 뭐라고? 후에 조 피칠령. 그러니까 추운 겨울이 되어서야 그런 이후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푸르투르. 후에 푸르투르탐. 조명, 채색. 푸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게 다 떨어지고 나서 뒤에 아무것도 안 남죠. 아무것도 안 그린 거지, 사실은. 그죠? 빈 터 안에. 그러면 이 집은 누가 한 거야? 귀양살이 한 사람이 살겠죠. 근데 이 집이 중요하냐, 절개가 중요하냐? 절개가 중요하다. 그렇게. 그러면 요거는 이만큼 큰데 이렇게 꼬부러졌죠. 이게 노신이겠죠. 여기에 누군가가 젊은 소나무나 뭐가 있겠죠. 그러면 요건 뭐겠어요? 아, 이 자신 김정일 가능성이 크네요. 늙은 소나무니까. 요거는 뭐라고요? 제자, 책 주니까 야, 난 네가 옆에 있는 거랑 똑같아. 젊은 거로 되겠죠. 그런데 이 딱 둘만 있어요, 이렇게? 아니겠죠. 이렇게 잣나무들도 있죠. 의지로. 근데 둘 다 푸르죠. 그럼 또 생각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제자들도 또 있겠죠. 그럼 각별하게 더 느끼고 생각하는 제자일 수도 있죠. 그러면서 여기에 세한도라고 글씨를 쓰고 글씨를 쓴 다음에 도장을 찍었겠죠. 낙관을. 그죠? 원래 봐봐요. 이 공간이 굉장히 비어 있어야죠. 근데 글씨를 썼잖아요. 글씨 안에다가 다 담은 거죠. 이 내용을. 이해됐나요? 네. 거기다가 이렇게 젊은 나무와 늙은 나무가 잘 어울려서 뒷마당에 그리고 여기에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소나무하고 잣나무 차면 그래서 이렇게 잣이라는 이익이나 이런 걸 바라면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것도 안 바라고 소나무처럼. 그죠? 그냥 주는 것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걸 보면서. 됐나요? 자, 그러면 요걸 푸는데 조금 도움이 되겠죠? 됐죠? 그런데 그러면 시는 도대체 몰라 봅시다. 날로 기으듬해 가는, 날로 기울어 가는, 기울어진 가는, 아니면 한 해 한 해 가는, 날로 기울으면서 한 해 한 해 가는, 지나가는 마을 회관이 있다고 치면 마을 회관은 집이죠. 아까 저 집. 이건 김정희가 살던 것이었는데 이거는 옛날 거고 김정희가 살던 것은
이거는 마을, 그러니까 이건 현대 거네. 네. 이거는 과거의 세안도고, 이거는 현재의 세안도겠네. 그게 나뉘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는, 왜? 이것도 제목이 뭐예요? 세안도. 세안도예요. 이것도 제목이 뭐예요? 세안도. 세안도예요. 아, 오케이. 이게 세한도인데, 이거 한은 뭐예요? 추울 한? 추울 때 이 새는 뭐 무슨 글자인데 안 보이네. 세한도 한자로 봐야 되는데. 자, 봅시다. 네, 해석까지 다 보고. 응? 자, 그러니까 이거는 김정희가 있을 때 과거의 세한도죠. 네. 근데 이거는 현대 세한도인데 집이 있어야죠. 네. 집이 뭐라고요? 날로 기우등에 가는, 그럼 기울어 가면서 좀 허름해 가는 마을에 간 옆에. 여기에 아까 이 집 옆에 뭐 있었어요? 소나무 있었죠? 청솔, 푸른 소나무 한 그릇이 서 있는데, 이거는 꼿꼿이 서 있네요. 꼿꼿이 서 있는데 반듯하다는 의미가 아니죠? 절개를 가지고 서 있다, 이런 거겠죠? 그렇죠. 어? 늙은 소나무를 꼿꼿하다고 했을 때 반듯하다고 해요? 아니죠. 굽었더라도 세파에 시달려서 절개가 있다는 거죠. 근데 보시면 이 마을 해관이니까 여기 딱 봤을 때 한때는 앰프 방송을 했겠죠? 시골에서. 집집마다 새양지가 막 와 소리 나면서 사람들을 깨면 후두둑 도망가고 그러죠. 그죠? 그 깨우던 회관 옆에 있는 그 둥치가 터지고 갈라진 아픔으로, 그러면 마을 회관이 이렇게 있으면 그 옆에 꼿꼿이 청솔이 서면 어디다 달겠어요? 여기다 달기도 하지만 높게 이 소나무에다가 매달기도 하죠. 그 방송기. 네. 그러면 그 둥치가 터지고, 왜 이렇게 오래되면 갈라지죠? 이게 터지고 갈라진 아픔으로 견디면서 뭐라고요? 건디면서 계속 방송했었죠. 그 방송이 걸려있던 이 꼿꼿한 소나무는 지금도 버티고 있죠. 네. 푸른색이죠, 아직도. 더욱 못 감고, 푸른 눈은 못 감고 푸른색으로 푸릇푸릇하게 계속 있죠. 그렇지만 이 마을 회관은 기울어가죠. 마을도 어떻게 해요? 황폐해야 돼가죠. 옛날 시골은 마을 회관에서 방송하면서 그래서 동리 여러분, 누구네 집 뭐 해야 됐대요. 근데 그런 거 다 없어지잖아요, 이제 점점. 그러면서 그래서 깨우던 옛날에는 이렇게 방송으로 깨웠어. 근데 지금은 뭐라고 둥치가 터지고 세월을 질러지면서 갈라진 아픔으로 맞이게 되는데, 얘만 갈라졌냐? 마을도 다, 사람들도 퇴락해서 전부 다 흩어지고 그랬다고. 그렇다고 이게 청솔, 꼿꼿한 청송이 푸르름을 잃었냐? 안 푸르르다고. 푸르름을 안 잃었다고. 이해됐어요? 네. 그 회관이 지금 들창이 거덜거덜 달렁달렁 하면서 대바람 소리가 나죠? 그러면 이걸 볼 때 청솔은, 그죠? 바람하면서 휘 흔들리면서 옛날에는 즐거운 노래처럼 새소리처럼 들렸는데, 이건 노여워서 우는 것처럼 감정이입이 된다는 거. 이해됐나요? 자, 거기 술만 취하면 앰프를 킬고, 옛날에는 그제 이장이 전둥산 박달재를 울고 넘는 저구르마 하면서 노래를 계속 불렀잖아. 그렇게 부르던 저기 난장난 비우라스를 일으키다가, 그죠? 그러면 난장판, 난리가 난 비닐하우스에 난장이 났다는 건 뭐겠어요? 비닐하우스에 식물을 키우러 그랬는데 거기서 일할 거리 없으니까 놀기도 하든지, 아니면 비닐하우스에서 쳐놓고 도박을 하든지, 요새는 난리잖아. 근데 비닐하우스를 일으킨다는 건 농촌을 일으키는지, 그 청소를 바라보는 몇몇들을 보라. 그러면 몇몇들이 이 청소를 바라볼 수도 있고, 그죠? 이 청소를 바라보는 것을 통째로 우리가 봐서 객관적으로 봐봐라, 사람들을. 라고 할 수도 있고, 그죠? 자, 그런 상황에서, 시골 상황에서 삭바람은 겨울바람, 맞죠?
빗질하여 빗질하는 것처럼 삭바람 맞아. 그럼 추운 바람 맞아 싸그리 빗질해서 다 버려버렸어. 그러니까 서러움, 어려움 잘 걸러낸 거죠. 그 걸러내는 애가 누구라고? 청솔이라고. 푸른 숨결로.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나는 희망의 노예는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희망만 바라고 사는 노예는 아니야. 하지만 그지? 무슨 얘기냐면 무조건적인 희망만 바라면서 노예처럼 희망에 매달리는 건 아니요. 까치 있죠, 까까. 얼어 죽을 정도로 엄청 추운 이 아침, 아주 어려운 시절에도 저 동쪽에서는 꼭두선이 태양빛이 언젠가 희망이 타오를지도 모른다. 이렇게 추울 때도 희망이 살아있는데 희망 무시하지 마라. 내가 희망에 매달리는 노예는 아니지만 희망 안 무시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다시 김정희의 세안도로 가면 자, 이렇게 존재감 희미한 어디에 있어요? 집에서 유배당하고 있을지언정 나는 뭐라고요? 꼿꼿한 뭐라고요? 소나무라고. 그거를 알아주는 너 제자야. 난 알고 있다. 나를 알아주는 이런 사람도 있지만 나랑 같이 늙어갈 사람은 책을 보내준 너 아니냐. 겨울에 스승 꼿꼿하게 잘 살아있다. 걱정 마라 하고 보낸 거. 이해됐나요? 네. 자, 그러면 여기 현대의 세한도는 뭐예요? 여기서 보면 참 자, 꼿꼿이 서 있죠. 이거는 뭐라고요? 이 꼿꼿한 애는 푸른 눈을 가지고 보고 있죠. 뭘 볼까요? 이렇게 마을 회관에 다 망하게 갔던 옛날에 노엽계 이거 그러냐? 그러면 이 이장과 함께 뭐라고? 이장은 아직 남아있죠. 술 취하면 옛날에는 방송을 해야 되는데 방송도 못했죠. 왜?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옛날 생각하면서 아이고 전주인 여러분 제가 노래 한번 부르겠습니다 하고 술 취하고 부르는 거죠. 그럼 이 이장은 누구예요? 소나무 지키는 사람이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장하고 이 푸른 눈을 가진 나는 노엽게 울지만 노엽게 우니까 이장이 달래주는 거 아니야 노래하면서. 좀 건강히 이해돼요? 그렇게 되니까 자, 내가 그 청소를 바라보는 그 청소를 그 꿋꿋한 푸른 눈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도 있을 것이야. 그죠? 이를 푸른 눈으로 지키는 이 청솔 꼿꼿이 서 있는 i 눈 못 감죠? 푸른 눈을 지키죠? 못 감으니까 이 푸른 눈을 지키는 사람들 그 청소를 바라보면서 꼿꼿하게 이 말을 지켜야지 항상 푸르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현실을 이겨내는 몇몇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청솔은 뭐라고? 푸른 술결로 서러움 다 걸러내준다는 거야. 이겨내는 너 같은 제자가 있기 때문에 꼿꼿하게 나는 끊임없이 푸른 솔로 살 거라는 얘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내가 희망의 노예는 아닐지어도 아무리 까치는 보통 안 얼어죽잖아. 까치가 얼어 죽을 정도로 춥더라도 희망 없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차이는 뭐야? 이 사람은 뭘 봤어? 선비의 기상에 대해서 쓴 거잖아. 그지? 귀양 가고 정치적으로 어려운 세파이더라도 버티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 세안도는 정치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시골의 삶, 현실에 대한 어려움. 그래도 시골에도 언젠가는 희망이 있을 거라는 믿음. 그걸 마을 회관에 소나무가 하나 있고 여기에 앰프가 하나 있고 여기 소나무 마을 회관이 하나 있고 여기가 큰 소나무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 앰프가 하나 달린 걸 보고 소나무? 집? 김정희 세안도가 떠오르는데 소나무 기상? 그 선비의 기상처럼 농촌을 지키는 기상이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하고 쓴 거라고.
이해됐어요? 네. 공통점, 유사점은 뭐라고요? 집과 소나무. 또 뭐라고요? 절개, 기상, 변함없음, 푸르름. 여기도 절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지키죠. 시골을 지키니까. 음. 그러면 여기에서 이장의 역할이 뭐라고요? 소나무를 지켜주는 거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 보내는 사람, 이상적. 이상적의 역할과 비슷할 수도 있고 여기에 잣나무들이 뭐라고요? 여기에 사람들, 성서를 바라보는 몇몇들일 수도 있고 그렇게 연결해서 보면서 이 소나무가 다 이 서러움을 걸러내듯이 예? 야 제자야 걱정 마라 나 이래 아직도 꼿꼿해 하면서 걱정 싹 걷어주는 그림으로 선물해주는 걸러내는 행위로 이해됐나요? 네. 자 그러면 질문이 자연스럽게 해결됐죠? 네. 수고하셨습니다.